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지난 월요일 날 절대 전략 제시해드렸던 이 오늘장 이제 한마디가 제목이 같아요. 저는 바이오 제약은 위탁 생산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쪽은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래서 10만 7천 원이라는 기준 자리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이제 830, 그죠? 그래서 IT 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10만 7천 원이라는 자리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LG화학 기준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하자. 그래서 83만 원이라는 자리를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은 우리가 첫 번째 파는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이진이나 이제 셀리디나 이제 에스팜 이런 주식들이 첫 번째 판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판은 첫 번째 판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 작년도에 CJN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CJN이 어떻게 랠리가 터졌는지. 저는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 업체로 이제 녹십자 그룹하고 이제 한미그룹, 한미사이언스 이거 같이,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업체 쪽을 좀 투자하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월요일하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에 좀 연장선으로 두 번째 이렇게 키워드를 다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숫자 두 개가 있어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현재 가격 대비로는 좀 상당히 아래쪽에서 그때 좀 접근해보자, 시장을 살짝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지 그 사이에 있었던 시장의 변화도 함께 좀 읽어주세요. 네, 전략은 유지가 있고, 유지해야 되고, 더 강단 있게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비교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젠. 요게 있는데, 지금 작년도로 잠깐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도로 잠깐 좀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거는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전 세계 시장이 이제 패닉이 되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2200대에서 1400대까지 대폭락이 있었죠. 팬데믹이 되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하락 요인이었고요. 근데 이때 반등을 했었을 때 먹이를 물고 왔었던 거는 코로나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이슈를 물고 온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급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위탁 생산 업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비료학의 위탁 계약이 되면서 4월 중순 요 구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이 대형주들이 딱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IT 반도체의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의 랠리가 나오려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주식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랠리가 나오려면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기업들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이 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기차 같은 주식들 뭐 LNF 뭐 첨보 이런 주식 랠리가 만들어지려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이 시장의 중심을 딱 잡아줬을 때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이 그 랠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제의 랠리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슈를 물고 왔던 이슈를 물고 왔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15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대형주가. 그리고 삼바도 40만 원대에서 이제 80만 원대가 2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슈로 한번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위탁 생산에 대해서 다른 거잖아. 백신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작년도에 가장 큰 점프를 했던 건 시젠이거든요. 시젠은 15,000원짜리가 16만 원 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2배 갈 때 10배가 갔어요. 10배가
거품이어야 되는데 이 거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버는 게 쪽쪽 보이면서 보였다 이거죠. 100억, 200억 벌던 기업이 6천억을 버니까 30배를 1년 만에 이제 점프를 해버리니까 판매되는 족족 이게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한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젠이 똑같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첫 번째 판에서 두 번째 판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크 치면서 빠진 거고. 요 구간이 저는 작년도랑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mRNA에 관련되어서 한 달짜리 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12,000원짜리에서 32,000원짜리 랠리를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ST팜, mRNA 관련된 이거를 사람들부터 시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2배짜리 시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숫자가 지금 나오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관심을 가져온 거예요. 시장의 관심, 나중 관심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 관심을 가져. 작년도에 셀트리온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작년도에 시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올 거냐? 보면 요거는 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힌트를 줬다라고 봅니다. 요번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참 심상치 않구나. 작년도 같은 시즌 같은 주식이 이번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537억이에요. 1년에 250억 벌던 기업이 1분기에 537억이에요. 2년 동안 500억 벌던 기업에 2년 동안 500, 그러니까 8분기에 500억 벌던 기업이 1분기에 500억 버는 거예요. 작년도 300억 수준이면 벌써 8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에서 3월 달,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백신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3천에서 5천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노바백스 가격도 높지 않아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실적을 뽑는 이 규모가 완전히 기업 자체가 퀀텀 점프 되는구나. 시젠도 우리가 저점에서 10배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과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품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게 실적이 나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기업 자체가 퀀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더나나 화이자와 관련돼서 지금 백신 특허 일시 해제를 한다든지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일 민감한 게 오늘 보니까 이제 생산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사를 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해외 논문을 보거나,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쓰면 안 되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효소를 생산하는 분야하고요, 원액을 담는 분야, 그 다음에 충전을 하는 분야, 유통하는 분야, 여기서 기술 이전이 부딪히는 부분은 디질라노 입자가 있는 원액을 담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탁 생산을 하라고 하는 쪽은 효소와 수출 충전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탁 생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기사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랑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랑 같습니까? 반도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거기 안에 있는 완전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 그런 관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 업체에 대한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판은 얘네들이 장악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성 바이오로도 시장 급락하는 구간 되게 많이 추천드렸고, 녹십자도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한미약품 같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휴온스나 이런 주식들이 휴온스나 이제 휴온스 글로벌이 보여졌잖아요. 추가 백신 되게 되면 이 랠리가 나오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모더나 화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받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파트너가 되는 업체 분명히 있을 텐데, 요거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가능성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보다, 보유하지 않아서 놓쳤을 때의 리스크보다 보유한 다음에 잘못됐었을 때 감당이 되는 리스크가 적으니까 저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제약 업체에 대해서 위탁 생산 업체 쪽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번 구간에 투자 포인트를 보셨으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녹십자 이 주식이 움직이면 녹십자 홀딩스도 같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묶어야 된다. 얘네들이 효소 쪽 생산하니까.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가 보여준 거예요. 효소 생산 업체들의 가능성. 그래서 한미그룹도 녹십자 그룹과 같이 공략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가운데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도에 좀 중심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셀트리온보다는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좀 중심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지금 82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85만 원대에서 87만 원짜리 만약에 넘어가는 자리에서 만약에 요 구간에서 바이오제약 관련된 어떤 좀 긍정적인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된 관계자들이 국내 쪽 실사와 관련된 것이 구체화된 기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쪽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런 거 일찍 조율을 한다든지 뭐 지난번에 이제 노바백스 관련된 이런 CEO 방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긍정적이거나 좀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두 번째 판은 위탁 생산 업체들이 저는 가져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앵커님. 네, 한 1분 정도만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이야기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14만 원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략하신 분들은 뭐 테스나 원익 IPS나 하나 머티리얼 이쪽을 공략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을 겁니다. 이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제가 12만 원짜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12만 원 중간에서 나오는 반등은 전 기대 수익률은 적다라고 봐요. 만약에 12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 반등이 나오면 차라리 IT 반도체 쪽은 중성주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12만 원 근처에 만약에 왔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악재가 많이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폭락하는 흐름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저를 매수 기회다. 전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자리는 10만 7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제약은 그런 거죠. 저점 찍고 딱 반등이라는 건 없어요. 중간에 뭐 횡보할 수도 있는데 요 자리에서 만약에 흔들리면서 뭔가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다.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하고 에이스케 하이닉스 뭐 디램 뭐 그 가격 다막 관련된 조금 뉴스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요거 조금 더 퍼뜨리는 식으로 악재를 만약에 더 퍼뜨리면서 불안감을 더 조장을 해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그때가 좀 그동안 좀 현금 관리 하셨던 분들이 좀 공략하는데 그 현금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